저녁에 강 건너 나왔습니다. 원래 여기는 예전에 루터스 바라 그래가지고 프랑스하고 라오스 부부가 하던 카페였었는데, 이거는 지금 땅 주인이 요거를 이제 여행사를 만들려고 지대가 낮았었거든요. 지대도 높이고 이렇게 공사를 했었는데 하다가 중단을 냈습니다. 근데 요거 공사가 들어가면서 중동 전쟁이 터지고 관광객이 많이 줄었거든요. 보면은 플랜카드는 하나 붙여 있는데 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방배행의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시 반 넘어가지고 6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는 이제 선셋 뷰 보러 이 남송 강을 너무 많이 옵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게 자주 안내해드리는 출렁다리인데, 도보로 해가지고 요 다리를 많이 넘어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방비행, 라오스 방비행에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최저 생계비는 최저로 따졌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여기도 한 100에서 1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 생계비로 봤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집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칩이 비용에 있어 많이 좌우하는데, 여기도 다섯 형태우, 현지인들이 사는 요 형태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도 한번 요 임대를 알아봤었는데 월 80만 킵입니다. 80만 킵이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원 정도. 현지 라오스인들은 이제 요런 걸 하나 얻어가지고 서너 명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요렇게 현지인들이 사는 형태를 보면은 뭐 컨디션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에어컨이 없는 정도. 그 외에는 좀 오래됐다, 구옥이다 이렇지 이것뿐이지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분들도 저런 데 사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저렇게 이제 구 형태우 같은 경우는 한 100만 킵 전후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 같은 경우는 한 400만 킵, 400만 킵이면은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30만원 정도 되고, 또 주택 같은 경우는 시내 쪽에는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내 쪽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블루라군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런 쪽에는 아직도 10만원짜리 방 한 칸 같으면은 뭐 10만원 미만, 한 5만원짜리 요런 것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평균 잡아가지고 한 15만원 정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그런 형태에 산다면은 일단 집세,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형태우 살 때 보니까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대부분 수도로는 별도로 안 받거든요. 별도로 안 받는데, 짜오, 달비,
어? 우, 우, 어. 어휴. 아이고, 지금 몇 살 안 돼 보이는데, 여기서 노는 애들 자주 목격이 되는데, 겁이 없습니다. 뭐, 전기료, 물세,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집에 관련된 것은 15만원 정도, 혼자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식비. 식비는 사실 외식을 한다면은 방비행 자체가 다른 동남아 국가들 또 라오스 안에서 다른 도시들보다 비싼 편입니다. 뭐 저 영상을 보고 비싸다는 그렇게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낍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 뭐 보통 요즘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비싼 데는 한 5,000원까지. 커피 같은 경우 그러고 밥을 사 먹는 것도 시내 쪽에 요즘 커피약 같은 경우는 한 3,000원까지 합니다. 뭐 저희 집 앞 같은 경우에 한 2,000원 정도 해도 사실 그 2,000원 정도 하는 것도 비싼 거거든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동남아 물가를 봤을 때 적당한 가격인데 방비행은 관광 오로지 관광객들을 위한 도시다 보니까 식비가 외식을 한다면 많이 들어갑니다. 한식 같은 경우는 보통 10,000원 가까이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비를 외식으로 한다면은 뭐 최저 생계비를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기준을 잡았을 때 저도 지금 밥을 해 먹고 있거든요. 밥을 해 먹고 있는데 이제 찹쌀이라든지 맵쌀 가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찹쌀이 조금 더 싼 편인데 이 나라 주식이다 보니까 고기 한 10kg에 지금 현 시세로 한 15,000원 됩니다. 15,000원 되는데 한국인이 보통 이제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 양이 100g 정도 되거든요. 100g 정도 되기 때문에 10kg 정도만 하면은 쌀은 하루 3끼를 먹는다고 해도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치. 뭐 한국인한테는 필수 반찬이 보면 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김치도 사 먹으면 비쌉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현지인들이 김치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퓨전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한국인이 먹기는 좀 힘듭니다. 직접 담가 먹는다면은 저도 지금 직접 담가 먹거든요. 직접 담가 먹는데 이것도 이제 김치, 배추 같은 경우에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1kg에 15,000킵, 한 1,000원 정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1,500원, 1,700원 할 때도 있습니다. 평균 뭐 한 10kg를 담근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봤을 때 한 50만 킵,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그래 들어가거든요. 그래 들어가면은 뭐 김치 10kg 담으면은 혼자 먹는 경우에는 한 달 충분히 갑니다. 쉬지만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야채를 많이 먹는데 야채 가격은 뭐 상추라든지 양파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야채들 고추 같은 거 오이고추 같은 거 이런 거 봤을 때 키로에 지금 시세로 한 3,000원 정도 아주 많이 싸진 않습니다. 키로에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상추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사가지고 먹어보면은 1kg를 사면은 일주일에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 반찬 2가지 정도 한다. 이러면은 일주일에 한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은 2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쌀값 포함하면은 한 6만원. 한 달에 이제 야채라든지, 쌀, 요 기본적인 요 정도 수준에서는 김치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한 8만원, 7, 8만원 정도. 거기다 계란이 사실 상당히 비쌉니다. 계란이 한 판에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뭐 계란 같은 경우도 한 2판 정도 하면 한 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부식비를 따지면은 밥을 직접 해 먹는다면은 한 1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1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되고, 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같은 걸 사 먹는다면 돼지고기가 요즘 1kg에 한 8,000원 정도 합니다. 소고기도 비슷합니다. 닭고기도 비슷하고 8,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한 1kg 사가지고 혼자 먹으면은 한 4번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기 같은 경우도 한 1kg 정도만 사면은 뭐 매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여러가지 양념하고 다 저거 해도 식비로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만 하면은 혼자 사는데 충분히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한 15만원, 식비 한 15만원. 정말 최저로 산다면은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여기는 뭐 마사지라든지 뭐 커피 마시는 비용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뭐 커피를 마시더라도 집에서 먹고, 그리고 최저 생계비로 따졌을 때 하루 3끼 먹고 특별한 유흥을 안 하고 오락을 안 하고 술을 안 먹고 그런다면은 30만원이면 한 달 살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배뿐 아니라 팍세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민박을 하기 때문에 뭐 외식은 자주 안 하지만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고기를 해 먹거든요. 고기 반찬을 해 먹다 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그래도 식비만 놓고 봤을 때 뭐 저는 이제 집을 장기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한 달 생활비가 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가 탑원이라고 옛날에, 지금도 탑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탑원이라고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탑원 바, 주점 뭐 그런 쇼도 하고 그런 곳이라고 있었는데, 여기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대대적인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상가들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놀이 시설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여기 바깥에 슈퍼마켓에 보면은 24시라고 적혀 있는데 24시 마트도 있고, 제 안쪽으로는 놀이 시설들도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또 광대에서는 또 이런 형태의 상가가 처음이기 때문에 활성화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도 중국 관광객들에 의해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가는 게 이제 탐짱 동굴 가는 게
방뱅이 지금 건축 붐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저렇게 포크레인을 싣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사실 큰 나무들이 몇 그루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그 나무들을 파낸 요 잔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살려가지고 요 공사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큰 나무들을 다 베어 버리고, 이렇게 지금 상가, 뭐 쇼핑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종합 쇼핑몰, 놀이터, 저런 식으로 이제 놀이 시설들도 있고 있는데,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가 남쪽 다리가 정식 명칭은 남송 브릿지가 됩니다. 북쪽에도 다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남송 브릿지, 남쪽 다리.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이런 시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햇빛이 또 많이 올라가 있고 덥습니다. 이제 6시, 요즘은 한 6시 넘어가면은 이쪽 다리 쪽으로, 남쪽 다리 쪽으로 선셋 뷰 보러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블루라군 안쪽길 들어가다가 그 TCK가 사는 땅이 있는데 거기가 선셋 뷰 포인트가 됐는데, 요즘에는 여기 현지인들 보면 요 남쪽 다리 쪽으로 많이 옵니다. 제가 봐도 요 다리에서 보는 루프탑을 제외하고는 요 다리에서 보는 선셋 뷰가 가장 이쁩니다. 요런 조금 전에 그 쇼핑몰 들어오는데 요런 나무들이 몇 그루 있었거든요. 이게 그늘도 지고 참 좋은데 여기서 싹둑 베어버렸습니다. 싹둑 베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또 완성이 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보기가 좋은 건 없습니다. 해가 한여름이 되다 보니까 요 다리 기준 해가지고 약간 우측으로 넘어가는데, 겨울에는 요 다리 기준 해가지고 좌측으로밖에 안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우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여름이 기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가 안 온다면은 그래도 40도 이상씩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겨울이 훨씬 낫습니다, 생활하기에는. 예전 같으면은 지금 이 시간대 롱테일 보트 자체가 줄줄이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데,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내가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뭐하러 가지? 동네 애들이 놀러 왔는가 본데, 과자 사들고 놀러 온 것 같습니다. 저기서 이제 술 한잔 먹고, 방배행도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뭐 돈 안 들이고 놀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뭐 클럽도 있고 뭐 많지만은 어디 가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뷰포인트나 블루라군 같은 경우도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친구들은 잘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끼리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강 쪽으로 놀러 많이 나옵니다. 방배행은 다행히 이제 강이 많고 물이 많다 보니까 저도 다니다 보면은 구석구석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심지어 이제 숙박까지 하고 텐트를 치고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터도 파놓고 주택을 지으려고 기본 바운더리를 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린다면 숙소비는 평균 뭐 5만원 6만원짜리도 있지만은 거기 또 뭐 30만원짜리도 있지만은 평균 한 15만원 정도만 하면은 혼자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숙소비는 한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식비 같은 경우에 제가 봐도 뭐 좀 그 양 굶고 고기 좀 먹고 했을 때 한 15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사치만 안 한다면은, 크게 뭐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유흥만 한다면은 30만원 정도만 하면은 방배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살면서 보고 듣고 저 자신도 이제 한번 이빨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좀 했었는데, 가장 전제 조건이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은 타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을 떠나가지고 의료시설 자체가 한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태국을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한국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것 같은 경우야 여기 뭐 현지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서 해결하지만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 경우는 한국을 갔다 와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한번 아프거나 하면은 타지 생활이 겁이 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타지 생활의 전제 조건이 건강이라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유흥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그거는 뭐 노년의 삶 자체가 그렇게 또 뭐 독거노인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는 맞지만은 너무 문란하게만 하지 않는다면은 적당한 그런 유형도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려고 하면은 여기서도 한 100에서 150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한국에서 언든 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한 100만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 라오스에서는 30만 원 하면은 혼자 자기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 뭐 어떤 간에 이런 모든 결정들은 처음부터 장기 거주를 생각하고 오셨다가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현장에 직접 여기 오셔가지고 한 달 상기라든지 짧은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시면은 큰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